일형 당뇨병 환자가 초기 진단 직후에 나타나는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정말 마법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23년 차 일형 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리미션 페이스 또는 파셜 리미션이라고 부르는 밀월기, 허니문 피리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허니문기의 정의와 증상, 그리고 가장 궁금한 원인과 임상적 견해, 대처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저의 허니문기 이야기도 해볼게요. 허니문기, 허니문 피리어드란 일형 당뇨병 환자가 초기 진단 직후에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일형 당뇨를 진단받아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는데 잠시 동안 췌장에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 임시적인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혈당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고요. 나중에 필요한 인슐린 양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정말 마법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치가 되었나? 라는 착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허니문기는 누구에게나 항상 나타날까요? 허니문기는 정말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개인마다 다양해요. 제 주변에는 허니문기가 거의 없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허니문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짧게 지나갔을 확률도 높을 것 같아요. 지속 기간 역시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몇 주에서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드물지만 더 오래될 수도 있어요. 외국 사례에는 몇 년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허니문기가 일형당뇨가 치료되는 과정이거나 완치가 된 것이 절대 아니란 점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매우 슬픈 이야기지만 일형당뇨병 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타세포의 인슐린 생산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도 허니문기 정말 신기한 경험이죠. 일을 안 하던 베타세포가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고 신기하게도 내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인슐린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인슐린 주사나 펌프를 통한 외부 인슐린 투여를 확실히 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당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서 급성 또는 만성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일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많은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국내의 경우에도 허니문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거의 없고요. 외국 자료들도 허니문기가 오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뢰받는 가설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를 공격하는 자체 면역 반응이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가설이에요. 일시적으로 자체 면역 반응이 줄어드는 동안에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베타 세포가 오랫동안 보존되고 허니문 기간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이 자가 면역 과정을 늦추거나 혹은 억제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한 연구와 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슐린 자가 면역 억제, 조절에 관한 연구들이고요. 우리는 이 허니문 기간이 혈당 관리에서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일형 당뇨병에 대한 완치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일시적인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허니문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허니문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첫째, 이 기간 동안 나의 몸 상태와 혈당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야 해요. 혈당 관리에 대한 약간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유가 있을 때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자기관리 기술을 꾸준히 강화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방법을 배워야 되죠. 둘째, 인슐린 치료와 음식, 운동, 병원 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인슐린 요구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아예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췌장에
무리가 가는 음식도 이 기간에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럼 허니문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돼요. 인슐린 치료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 의료진과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C펩타이드 등 당뇨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이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아쉽지만 확실히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니문기가 끝날 때 처음 진단받았을 때보다 더 큰 상실감이 온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밀접하게 협의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저의 허니문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1형 당뇨 진단받은 2001년에는 저는 의료진에게 허니문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5년, 6년 전에는 허니문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 시절에는 의료진도 소아당뇨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고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에서도 일형당뇨 환자가 손에 꼽았으니까요. 학교 도서관에서 일형당뇨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적었고 그곳에 허니문기에 대한 내용은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니문기가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허니문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일형당뇨 진단받기 전에 이미 허니문기가 왔었다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19살에 일형당뇨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인슐린 용량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인슐린 용량이 줄어든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저에게 허니문기가 있었다면 오히려 일형당뇨 진단받기 전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봐요. 그 이유는 진단받기 전에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가고 체중도 빠지고 목이 마르는 증상이 한두 달 정도 있었는데 진단받았을 때 자가항체도 있었고 C펩타이드 수치도 굉장히 낮아서 바로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허니문기가 저한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사실 저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치료가 되거나 완치가 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바로 인슐린 치료가 없었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저를 더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일형 당뇨병 환자에게 미스테리한 신기한 경험, 허니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형 당뇨는 여전히 명확하게 발병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인슐린 민감성이나 혈당 상황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